그냥 두서없이 여기는 타이베이에 있는 보피라샤오 거리에 사실 요 건물군들이 문화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나라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그 HM으로 보강을 해놓은 모습들이 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각각의 건물군 사이사이에 편의시설을 또 삽입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콘텐츠들이 제가 사실 요 건물군에는 한 4번 정도를 가봤는데 가는 시기마다 콘텐츠들이 항상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마찬가지고 콘텐츠가 바뀌는 모습들을 항상 바뀌는 내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 그리고 이제 원래 건물의 내부 속살,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특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월도 같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그 원형에 남아있는 모습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다양한 컨텐츠들 그리고 활용 방법들이 이 공간들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H빔으로 구조적인 보강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낯설지가 않게 느껴지는 게 바로 이 거리에 있는 건물군들이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건물군들은 국가문화재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은 상하이의 1933 노장방이라는 건물이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이 갖고 있는 물성을 그대로 다 유지를 시켜놓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사례고요. 이 건물이 당초에 지어진 용도는 도축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축시설로 건축이 된 건물이고요. 영국인 건축가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내부에 보이는 이런 램프들이 소가 1층에서 진입을 하면서 꼭대기층에 도축시설로 들어가는 그 소가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간다고 해서 우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이런 그 공간적인 특징이나 어떤 건물이 갖고 있는 콘크리트의 물리적인 어떤 물성들을 그대로 다 원형 그대로 유지를 시켜놓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이게 내부 공간이고요. 대부분의 내부 공간의 기둥의 모습들이 이런 그 나팔관 같은 이런 형태의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층에 사람이 올라가는 길, 그 다음에 그 이제 좌측에 잘 안 보이지만 소가 올라가는 길, 해가지고 우도가 이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내부에 사람이 통행하는 코어거든요. 요 건물은 그 타이베이의 그 송산 문창호라고 그래가지고요. 옛날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담배를 만드는 공장이고요. 현재는 그 문화공간으로 활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물성이라든지 과거 그 건물에 마감되어 있는 페인트까지도 그대로 다 거칠게 유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팝업 스토어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팝업 스토어의 특징이 우리가 이제 그 일시적인 어떤 상업 행위가 할 수 있는 상업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도 수시로 콘텐츠가 계속 바뀌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도 송산 문창호의 전시 공간인데요. 내부 공간을 보면은 H빔을 그대로 노출을 시켜가지고 보강을 한 흔적들이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송산 문창호인데 2층 공간이 코워킹 스페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코업을 할 수 있는 코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형의 모습에서 보강 부분만 노출을 시켰고요. 그 외의 공간들은 다 원래 그대로 다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1층의 도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이거는 타이중에 있는 문화창의 산업단지인데 여기는 이제 예전에 주류, 아까 술 만드는 공장으로 활용이 되어 있는데 내부 공간들은 그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좀 가변형의 그 인테리어를 주로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 구조적인 특징들은 다 그대로 원형을 보존을 하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도 이제 내부 공간인데요. 내부 공간에는 현대식 공법과 재료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원형을 보강하거나 또는 그 보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원홍로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극장 건물로 이제 만들어진 건물인데요. 이 건물도 마찬가지로 국가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등록문화재 같은 그런 문화재 건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공간은 그 상업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외부에는 항상 그 플립마켓이 서고요. 내부 공간은 그 팝업 스토어로 수시로 이제 콘텐츠나 아니면은 그 어떤 상업 시설들의 어떤 내용들이 바뀌는 그런 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부 공간이고. 뭐 지금 보시는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알버트 테일러 가옥이라고 해서 우리가 들쿠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복원된 그 문화재 건물이고요. 등록문화재 건물이고 내부는 그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시켜 놓고 전시하고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타이난의 이제 수이자오서 문화단지라고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공군 관사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이제 일제 강점기 때 그 고개 비행단들이 이제 관사로 사용했던 지역인데 이쪽은 면 단위로 지금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담장들의 흔적들이 일부 이제 원형이 이제 그대로 노출이 됐고 일부 공간들은 이제 새롭게 조성이 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담장 안쪽으로 이제 그 마당의 공간들이고요. 이거는 관사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관사 정문의 이제 출입구 부분의 위치인데요. 아까 그 우리 삼덕초등학교의 그 관사처럼 그 외부와 어떤 그 내부와의 경계를 구분짓는 데 있어서 굳이 벽이나 아니면은 담으로 다 그 어떤 경계를 결정짓지 않더라도 이런 오브제들만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내부와 외부의 경계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관사 내부의 이제 모습인데요. 아까 그 삼덕초등학교의 사례하고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예인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 내부 공간의 다다미 방을 여기는 그 지하에 그 지층에 독립기초를 그대로 이제 노출을 시켜서 이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부 구조까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주로 이제 그 아카이브 전시 그리고 이제 생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부분은 그 아까 우리는 이 공간에 에어컨이 들어가 있었죠. 이게 이쪽은 이제 이런 아카이브 공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오른쪽은 주방 공간은 이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해놓은 그런 이제 자료들을 전시해놓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거실 바깥쪽의 방은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생활 모습을 재현시켜 놓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관사촌이고 이제 면 단위의 보존 구역인데 사실 관사가 없어진 관사들은 이제 상당 부분 있고요. 그 외에 골목의 담장 부분들은 이제 일부 존치를 시켜가지고 이제 오브제를 이렇게 그 5개 공간으로 놔둔 그런 모습들입니다.
여기는 그 대만 화련의 그 문화창의산업원구 안에 관사동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주정 공장, 그러니까 술 만드는 공장이었고 그 바로 옆에 이제 관사가 남아 있는데 이쪽은 관사와 관사 사이에 어떤 경계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남아있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일부 공간에 대문 형태로 남겨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위치와 장소성에 대한 표현 정도까지는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그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는 타이베이에 있는 교도소 관사고요. 형무소 관사인데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원형이 남아있는 관사들은 원형을 복원을 했는데 일부 이제 파괴된 관사들은 파괴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원형을 그대로 유지를 시켰고요. 그 외에 이제 잔존 부분들, 그러니까 파괴돼서 없어진 부분들은 현대식 재료를 사용을 해서 이제 나머지 공간들을 다 채우는 그런 형태로 이제 관사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보존, 부분 재생을 한 그런 관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장항에 가면 미국 창고죠. 이거는 지금 활용은 전시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부 공간은 HB물이 상당 부분이 다 보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거는 그 명동성당 앞에 가면은 명동예술극장이고요.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본의 마루노우치나 아니면 이제 뉴욕 같은 뉴욕이었나요? 예. 그 사례들처럼 그 외피는 보존을 했고요. 내부 공간은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사용 기능에 맞도록 리모델링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 아까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키테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외피는 보존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피 중에서도 이제 한 스판 정도 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인 특징까지 그대로 이제 내부에 노출을 시켜놨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뒤에 부분은 수직 증축을 해가지고 이제 현대식 건물. 그래서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은 상업시설로 다 바뀐 것 같은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쪽 공간은 아직도 그 우체국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외에는 저는 이제 보통 활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그 아까 마지막에 수학 주둔소를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사실 이 사례보다는 아까 서 교수님이 좀 보여주신 그 한 가지 사례가 더 임팩트가 강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 기념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조금 떨어졌고, 요거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제가 보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유타주에 있는, 예, 그러니까 아마 몰몬교가 이쪽으로 이제 그 옮겨오면서 이제 박해받았던 거를 이제 기념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오브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기념비. 예, 이 정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활용 중심이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문화재가 갖고 있는 공동문화재가 갖고 있는 어떤 활용의 좀 다양성을 보여드렸는데 사실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는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사례지. 사실 그 문화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한 거는 그 문화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어떻게 좀 유지를 시켜주면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좀 과학의 상업적인, 상업지향적인 활용 방법들도 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중에는 있는 것 같고 또 일부 이제
관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축물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특징들을 보여주는 그런 활용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관사의 어떤 외부와 내부의 어떤 경계에 대한 표현 방법들도 이제 좀 참고를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인터넷 지금